반갑습니다. 수학교육학과 박사과정 김정현입니다. 지금 머리가 좀 지저분할 수도 있고 혹시나 제일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아마 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좀 빨갛죠. 술을 먹은 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저는 원래 술을 안 먹습니다. 안 먹고 무엇보다 제가 이 영상을 촬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본가에 내려갑니다. 집으로 내려가는데 촬영을 좀 해놔야 조금이나마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촬영을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제 집에서 노트가 아니죠. 노트 맞나요? 갤럭시 탭, 네, 갤럭시 탭 S7 팬 에디션을 구매했던지라 아마 오늘 집에 가서 그걸 영접할 것 같은데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사율이 60Hz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음, 제가 이제 탭을 놓고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도 공부 때문에 논문을 그 자리에서 읽고 바로 분석을 쓰게끔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좀 기대를 많이 좀 들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다는 거 그냥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코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친 거 절대 아니고요. 술 먹은 거 절대 아닙니다. 음, 제가 그래서 오늘 고등학교 1학년에 나와 있는 4단원 명제의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명제와 그 부정이라고 해놓고 명제의 어떤 정의 이것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거짓인 명제를 여러분께 제시를 해보고 거짓인 명제와 그러면 부정, 그러니까 명제의 부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붙이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는 또 한 번 또 글씨를 써야 될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인데 글씨가 안 써지는 거는 아마 이것 때문이겠죠. 거짓인 명제 그리고 명제의 부정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파이라고 하는 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파이는 바로 3.14 1592 점점점 나가는 불규칙적인 비순환소수의 구조를 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는 우리가 무슨 수라고 했냐면 무리수다. 유리수 아니고요. 무리수입니다. 그러니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가고 있는 상태가 무리수이다 보니 우리는 뭐 제곱근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처럼 파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무리수 케이스가 되죠. 자, 그랬을 때 이 내용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이는 유리수입니다. 자, 일단 명제가 맞나 안 맞나를 봅시다.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거 파이 이게 가정 부분이고요. 유리수이다. 네,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가정과 결론에 대해서 참과 거짓을 요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참과 거짓을 요할 수 없는 내용인가요? 결과적으로는 거짓이죠. 왜 거짓인지 밝히겠습니다. 자, 우선 유리수라고 하는 이 정의는 Q분의 P라고 해놓고 P와 Q는 정수에 해당됐으며 Q는 당연히 0이 될 수가 없고 기하분수의 형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서로 소인 내용을 써줌으로써 다음에 기호를 표시하게 되죠. 근데 우리 파이는 얼마라고요? 네, 3.14 1592 점점점점점 계속 나가는 비순환 수수라고요. 그러다 보니
유리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므로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거짓인 명제. 이해가 되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명제 중에서도 참인 명제는 살펴봤는데 거짓인 명제를 살펴보지는 않았어서 이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 있죠. 혹시나 이 경우에 아무런 이야기는 안 했으면 하는데요. 5와 7을 더하면 10이다. 자, 이거 명제입니까? 아닙니까? 명제죠. 명제입니다. 그리고 거짓인가요? 참인가요? 그렇죠. 거짓이죠. 당연히 거짓일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수학 문제를 풀면서 이 내용을 모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 더하기 7은 12이죠? 그러니까 거짓이 당연합니다. 물론 1 더하기 1은 2를 증명하세요 라는 내용은 A4 용지 2장이 나오지만 이 내용은 사실 증명보다는 공리적 증명이 좀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5와 7을 더하면 12가 된다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1 더하기 1은 2라는 내용이랑 얼추 비슷하게 증명할 겁니다. 그렇지만 굳이 증명하진 않는 이유는 공리에 따라서 이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거짓인 명제를 살펴봤으니까 이제 명제의 부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부정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명제의 부정. 제가 이 내용을 언급하는 이유는 여러분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수학 교육과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 부정의 의미를 명확하게 아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수학적 문제제기와 전략을 제시한 학자는 브라운과 웰터다라고 했던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거기에서 문제제기 전략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What if not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What if not 전략은요, 우리가 어떤 문제, 그러니까 문제라고 하기에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하고자 하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예를 들면 넓이를 물어봤으면 넓이가 아닌 걸 물어보는 것을 what if not 전략이라고 합니다. 가정 같은 경우는 그대로 둔 채 결론을 바꿔버리는, 그 결론을 바꾼다라는 내용이 뭐냐면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결론 부분을 그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로서 제기하는 것을 what if not 전략,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위인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정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수학교육과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유용할 거라고 보고요.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는 이제 또 학자가 나옵니다. 이래서 수학교육과가 학자가 너무 많아요. 물론 수학자도 많지만 수학교육과에 가면은 또 수학교육을 이제 선도하신 학자분들이랑 어떤 거를 했는지를 알아야 되다 보니 굉장히 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네요.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명제의 부정은 무엇이냐? 명제의 부정은요, 만약에 여러분들 명제가 무엇은 무엇이다 라는 문장을 하나로 줄여보겠습니다. 이를 P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P 같은 경우는 가정과 결론을 이뤄내면서 참 또는 거짓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장 또는 식을 P라고 한 겁니다. P라고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명제의 부정은 P가 아니다겠죠? 그럼 뭐가 아닌데?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이 봐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A는
B이다라고 했던 문장을 이제는 A는 B가 아니다 라고 하는 문장으로 바뀝니다. 라고 바뀌는데요. 이 과정에 대해서 P가 아니다라고 쓰면 너무 길잖아요. 예, 이것의 기호를 다음과 같이 쓰는데요. 이렇게 씁니다. 이것을 우리는 앞으로 not P라고 부를 겁니다. not P. 그러니까 명제를 우리가 P, proposition이라고 하는데 그 P에 대해서 부정을 시키면 not P가 됩니다. 예, 이 점을 여러분이 인지를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정에 관련한 대표적인 케이스 예를 들겠습니다. 예. 1은 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하는 명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1이 큰가요? 5가 큰가요? 예, 5가 크죠? 네, 거짓인 명제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텐데요. 자, 이제 not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문장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기호가 있으면 문장을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1은 5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같다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크거나 같지 않다. 그럼 이 용어를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 혹시 아니면 초등학교 때 혹시 부등호와 관련해서 용어를 좀 알고 계신다면 이 부분은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 크지 않다라는 내용은 작거나 같다죠. 근데 지금과 같이 크거나 같지 않다 라고 하는 문장이면 작다예요. 작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은 5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짓이 아니죠. 부정이 나타나고 예, 명제에 부정을 했고 이 경우는 참이 되죠. 이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명제의 부정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구나. 그럼 어디 부분을 바꾼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그쵸. 1은 고정이었고요. 5보다라는 내용은 전제 조건이었고 크거나 같지 않다를 작다라고 바꿔주면서 이 작다가 결론으로서 참을 이끌어내는, 그러니까 거짓인 명제인데 부정을 해보니까 참이 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근데 쓸 공간이 없어서 위로 넘어가서 볼게요.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했던 파이는 유리수이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아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파이는 유리수이다. 그러면 이거에 부정을 하면 파이는 유리수가 아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유리수가 아니다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무리수이다 라고 해요. 파이는 무리수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맞는데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 정말 다양한 범주가 나타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수의 책에서 봤을 때 실수보다 작은 것을 유리수라고 했고 이 유리수랑 또 나뉘어지는 것이 무리수라고 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실수 안에서의 부정이면 유리수와 무리수니까 왔다 갔다가 가능할 거예요. 근데 실수보다 더 큰 게 있죠? 허수를 포함해서 복수수가 존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허수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유리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지칭을 하시고 유리수가 아니다를 결론으로 했을 때 참 또는 거짓을 여러분들이 한번 밝혀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명확하게 명제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1번과 2번에 대한 영상을 지금 정리한 건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일단 명제라는 의미가 대표적으로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명제의 거짓 명제, 그러니까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는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했고, 명제의 부정과 관련해서는 가정과 결론이 있었을 때 결론 부분에 부정을 함으로써 P가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촬영을 해보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드립니다.